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 나이 들어도 카페에서 책 읽고 싶어. 심혜경 지음, 성우 전지원 읽음. 지금 또 위시리스트에 기재해놓은 항목이 하나 기억났는데 그건 바로 남산 도서관 건너편의 괴테하우스. 독일 문화원에서 독일어 공부하기. 어쨌거나 괴테에서 다시 허무에게로 말머리를 돌리자면 중요한 건 허무가 나를 찾아왔을 때 손 놓고 있다가 의문의 일패를 당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다. 앞으로 다가올 허무를 어떻게 허물어 버릴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게 왔던 허무는 허무하게 물러갔다. 방법은 알려드릴 수 없다. 아무거나 사용해서 아무튼 허무할 틈이 없이 만들어 버렸다. 허무에서 나를 구원한 사람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 허무는 허물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 말장난에 불과한 문장이지만 내게는 힘이 된다. 허무가 만만한 존재가 아닌 건 안다. 그래도 가끔은 위시리스트 도장 깨기의 성취감을 느낄 기회가 오기를. 앞으로 다가올 허무를 어떻게 허물어 버릴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게 왔던 허무는 허무하게 물러갔다. 갈등에 싹이 틀 때 마음속으로 3번 외치는 주문.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맺는 온갖 관계 중에서 단 하나만이 진정으로 평생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연민과 온정으로 이루어진 사소한 실수는 용서하고 또 털어버릴 수 있는 관계라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다정하고 온화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제 단점에 대해 웃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거리낌 없이 보살핀다면 또 어떨까요? 비욘 나티코 린데 블라드, 박미경 옮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비욘 린데 블라드가 우리에게 알려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은 정말이지 마법의 주문이다. 갈등에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만 반복하면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 시라는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았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러다 오랫동안 거리를 두고 있던 옛 친구에게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라는 말을 전했다. 친구가 나의 뜻을 잘 읽어내어 따뜻하게 화답해줬고 갈등은 이슬이 되어 사라졌다. 마음속으로 내가 틀릴 수도 있어를 되뇌며 먼저 말을 걸기 전까지 고민의 시간은 길었으나 갈등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감지할 수도 없이 빠른 속도였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해력 부족과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져서 용기를 내야 했다. 이성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조차 나의 감정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했다.
감정과 이성이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마음속 나의 목소리는 틀림없는 사실로 밝혀지기 전까지 쓸데없는 걱정은 사양하라는 비교적 건전하게 보이는 충고도 들려주었다.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내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면 일단 그 걱정은 접어두고 내가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보기로 했다. 걱정은 지뢰와 같아서 언제 어떻게 밟게 될지 모른다. 걱정만으로는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티베트풍 분위기의 커리와 짜이 맛집인 서촌의 사직동 극악의 앞을 지나며 간판 옆에 적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티베트 속담을 볼 때마다 즐거운 마음이 된다. 옛 현명함에서 오늘의 나는 걱정을 내려놓고 명랑함을 얻는다. 비욘 린데블라드처럼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을 개발하려고 인생의 절반을 바칠 수는 없지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쩌면 혹시 만약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면? 이라는 마법의 주문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먼저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맺기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나와 관계없는 것이 어디 있으랴. 사람들이 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조금 덜 멋진 사람, 조금 덜 성공한 사람이라도 감정적 보살핌과 연민을 받을 자격은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조언해주는 비욘 린데블라드. 스스로에게조차 먼저 연민을 베풀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은 더더욱 부족하고 취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사막의 모래 한 알의 움직임이 사막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른다. 내 행동의 결과가 나중에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비욘 린데블라드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26살에 임원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태국으로 떠나 승려의 길을 걸었다. 46살에 승복을 벗고 사람들에게 일상 속에서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법을 전파하던 그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후 한동안 스웨덴에서 가장 불행하고 실패한 사람처럼 느꼈다고 한다. 그럼에도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를 지필하고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떠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삶을 마감했다. 부디 걱정 없는 곳에서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기를. 고민의 시간은 길었으나 갈등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감지할 수도 없이 빠른 속도였다. 누나, 이것 좀 들어봐봐. 싫다. 아, 왜? 화장하는 거 안 보이냐? 아, 누나! 아, 왜? KBS 오디오북. 아, 진짜. 들어볼까? 외부로 가는 유일한 길은 내면에 있다. 다른 벌들에게도 너무 의지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진실을 찾아야 하는 법이니까. 지금까지 이 한 가지는 배웠을 걸세. 서식지의 다른 벌을 바라보며 행복을 구하려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일세. 우선 그들은 자네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네. 추구해야 할 유일한 장소는 자네의 내면이야. 나는 가이드 역할만 할 수 있고 또 그게 전부야.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도 자네 자신의 영혼을 울리는 말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게. 존 펜버티, 인생, To be or not to be.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의 스핀오프에 해당하는 영화 햄릿이 개봉되었다. 원작 소설을 읽고 햄릿이라는 인물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영화를 보러 갈 순서. 지금은 우선 햄릿을 생각나게 하는 원제 To be or not to be에 이끌려 읽게 된 인생을 다시 읽고 있다. 이 책을 펼치면 마치 낮은 목소리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되뇌며 고뇌하는 햄릿의 독백이 들리는 듯 하기 때문이다. 꿀통이 넘치도록 꿀을 채우려고 애쓰는 꿀벌 버즈의 날개짓 소리도 들린다. 내게만 들리는 음성다중 지원 시스템인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 햄릿은 우유부단함, 존재의 불확실성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셰익스피어나 햄릿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매우 궁금한 일인. 심지어 심리학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망설이는 현대인의 심리 상태에 햄릿 증후군이란 이름도 붙여주었다. 주인공 버즈는 평범한 젊은 일벌인데 매일매일 꿀을 채취하고 유충을 돌보며 곰의 습격에 맞서 목숨을 걸고 국방의 의무도 져야 한다. 일벌들의 일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누군가에게 생을 빼앗기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버즈는 삶의 지루함에 사로잡힌다. 그래도 그의 곁에는 행복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선물 같은 것.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오늘. 어떻게 내리막이 없는 오르막이나 슬픔 없는 행복이 있을 수 있겠나. 등의 조언을 들려주는 스승 버트가 있어 일에 몰두할 수 있다. 사실 버트와 버즈가 나누는 대화에서 주어인 벌을 인간으로 바꾸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버트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버즈는 벌집을 떠나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날아오른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신념을 지니고 높이 날아올랐던 리처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의 주인공 조나단처럼. 그러나 조나단과 달리 버즈는 새로운 세계를 보고 다시 돌아온다. 버즈는 자기 자신을 비롯해 다른 일벌들이 무언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 살아가는 곳 외에 더 좋은 곳이 있으리라 여기며 홀로 모험을 떠났다. 그런데 결국 인생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남아있던 다른 동료 일벌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생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른 세계를 겪은 경험으로 버즈는 자신의 두려움과 약점을 넘어서는 힘을 조금씩 쌓았고 그 힘은 하고 싶은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었다. 바위를 뚫는 물방울의 저력은
강한 힘이 아닌 지속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버즈의 노력으로 일벌들의 세계는 변화해간다. 가랑비에 옷 젖듯 하는 공부는 원래 내 전공인데 버즈와 그의 친구들도 이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서 기뻤다. 버즈의 멘토인 버트가 말해준 외부로 가는 유일한 길은 내면에 있다 라는 말을 나는 필요한 해답은 우리 안에 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벨기에의 극작가 마테를 링크의 작품 파랑새에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모험을 했던 틸틸과 미틸 남매의 이야기도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던가. 먼 곳을 다녀왔지만 결국 집에 있던 비둘기가 파랑새였음을 알게 되는 스토리에서 집을 내면으로 치환하면 딱 들어맞는다. 인생의 해답도, 행복도, 파랑새도 모두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만 여겼던 햇살이 축복이었음을 깨닫고 인생을 살면서 새겨야 할 항목으로 햇살을 추가하는 버즈를 본떠 나의 삶에서 소중히 취급해야 하는 일들의 리스트에 햇살을 하나 더 추가하기로 했다. 여기에서의 햇살은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빛과 따스함을 전해주는 바로 그 햇살이다.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도 자네 자신의 영혼을 울리는 말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게.